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살인이야. 반지훈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른다. 이건 경고가 아니다. 협박도 아니다. 그가 내민 건 선택이었다. 살인자로 끝날 건지 아니면 구원자로 남을 건지. 새벽 공기엔 이미 불길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마리아 복지병원 정문 앞. 붉은 사이렌 불빛이 벽을 핏빛으로 물들인다. 수십 명의 형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줄지어 들어온다. 광역수사대입니다. 길 비켜주세요. 거칠게 밀려드는 형사들의 무전소리와 서류 박스를 끌고 가는 발소리가 병원 전체를 뒤흔든다. 응급실 한쪽, 우소정은 차트를 들고 있었지만 이미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예나가 숨가쁘게 달려와 속삭인다. 선생님, 경찰이 원무과부터 털고 있어요. 환자 기록 다 가져갈 거예요. 소정은 곧장 병동 쪽으로 향하며 예나에게 짧게 지시한다. 중환자실 기록부터 치워. USB에 있는 건 내가 갖고 있을게. 하지만 그 순간 형사 2명이 복도 끝에서 다가온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 반지훈. 오늘 그는 환자복이 아니라 정식 형사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표정은 더 이상 조현우가 아니다. 우소정 씨, 협조하시죠. 소정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웃음 아닌 웃음을 짓는다. 이제 연기는 끝난 거네요. 연기. 난 내 본업으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회의실로 끌려가듯 들어간 소정. 벽엔 CCTV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그 안엔 수영, 건수,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모습이 차례대로 재생되고 있었다. 반지훈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전부 뭡니까? 당신이 고통을 줄였다면서 결국은 죽인 환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살인의 면죄부가 됩니까? 소정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는다. 형사님,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티는 게 살아있는 겁니까? 그건 그냥 죽음을 미루는 거예요. 그건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안태성이 들어온다. 반 형사, 설득이 아니라 조사하라고 했지. 그는 서류를 탁 하고 책상 위에 던진다. 압수수색 범위 확대. 의무기록, 처방전, 약물 입출고 내역 전부. 그리고 소정을 향해 낮게 속삭인다. 이제 숨을 곳 없어. 인정해. 우린 이미 절반 이상의 증거를 확보했어. 소정은 숨을 고른다. 증거요? 환자들이 남긴 감사합니다란 말도 증거에 넣으시죠. 안태성의 눈빛이 싸늘해진다. 그 말 재판정에서 해봐. 회의실 밖 형사들이 USB와 노트북을 박스에 담아나간다. 예나가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문다. 그녀의 주머니 속엔 아직 경찰이 손대지 못한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다시 회의실. 형사들이 나가고 방 안엔 소정과 반지훈만 남았다. 조용히 의자에 앉은 반지훈이 말을 꺼낸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살인이에요. 소정은 그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부르세요.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진 않아요. 난 아직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난 당신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소정의 표정이 잠시 흔들린다. 그러나 곧 단단해진 목소리로 대답한다. 형사님, 제가 멈추는 순간 다음 환자는 더 오래 고통받게 됩니다. 반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둘 사이의 공기는 차갑지만 그 속엔 미묘한 서로의 신념에 대한 존중이 섞여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전화가 울린다. 반지훈이 받자 목소리가 굳는다. 뭐라고요? 구광철이 병원 근처에 나타났다고.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소정을 향해 말한다. 이제 진짜 적이 움직입니다. 저녁 무렵 마리아 복지병원 뒤편 골목. 네온사인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그곳에 구광철의 검은 SUV가 조용히 멈춘다. 문이 열리자 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날카로운 시선이 흘러나온다. 이제 슬슬 끝을 봐야지. 광철은 손에 낀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운전석 쪽에 있는 부하에게 말한다. 경찰이 소정만 노린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그 틈을 이용할 거다. 한편 병원 지하 주차장. 최대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성인다. 봉투 속에는 조력 사망 약물과 관련된 핵심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오랜만이네, 대현아. 돌아본 순간 광철이 어둠 속에서 나타난다. 대현의 표정이 굳는다. 여긴 어떻게?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를 것 같아. 그 여자 우소정 1, 내가 더 크게 키워줄 수도 있다. 광철은 봉투를 힐끗 본 뒤 천천히 웃는다. 이걸로 우리 둘 더 큰 돈 벌 수 있어. 대현은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었다. 거절하면? 광철의 미소가 서늘하게 굳는다. 넌 이미 내 약을 썼어.
그거 하나로도 넌 끝장이야. 같은 시각, 반지우는 경찰서 지하조사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두 개의 파일. 하나는 우소정의 환자 목록, 다른 하나는 광철의 약물 유통 기록. 부형사가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반 형사, 위에서 결정 내려왔어. 소정 체포보다 광철 먼저 치자는 거. 이해 안 가는데요. 그럼 소정은요? 둘 다 잡으면 좋지. 하지만 광철이 사라지면 증거도 같이 사라져. 반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소정을 설득해 협력하게 만들면 둘 다 잡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친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인다. 소정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바람을 맞고 있다. 그 뒤로 발자국 소리. 반지훈이 다가온다. 오늘 안태성이 압박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형사님, 그건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부턴 환자 한 명 한 명까지 털어갈 겁니다. 그래서 멈출 생각은 없습니까? 없어요. 소정의 대답은 단호했다. 반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건넨다. 그 안엔 광철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약물 거래 장소가 적혀 있었다. 이 사람 조심하세요. 당신 일이 그 사람 장사에 끌려가면 그땐 진짜 살인이 됩니다. 소정의 눈이 잠시 흔들린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쪽지를 접는다. 고마워요. 하지만 난 누굴 위해서든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지하 주차장, 대연이 어둠 속을 걸어가다 누군가에게 붙잡힌다. 목덜미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다. 대연 씨, 봉투는? 광철의 부하였다. 대연은 봉투를 건네며 낮게 묻는다. 이걸로 끝이지? 그 부하는 웃기만 한다. 끝. 이건 시작도 아니야. 그 시각, 병원 1층 로비. 예나가 리셉션 뒤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한다. 화면 속에서 광철의 부하들이 병원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예나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소정에게 전화를 건다. 선생님, 지금 당장 병원에서 나가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전화는 거기서 끊긴다. 옥상에 혼자 남은 소정. 멀리서 구광철의 SUV가 병원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불빛이 보인다. 그 순간 뒤에서 반지훈의 목소리가 또 들린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멈추시겠습니까? 소정은 천천히 돌아서며 말한다. 형사님, 전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멈추면 그건 제가 아니에요. 병원 앞 어둠을 뚫고 경찰차 세대가 일렬로 서서히 진입한다. 깜빡이는 경광등, 차가운 스피커 소리. 병원 내 모든 출입구 봉쇄. 환자와 직원 전원 대기. 순식간에 병원 로비가 술렁인다. 우소정은 2층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춘다. 잠시 후 반지훈이 계단을 올라와 그녀 앞에 선다. 지금 내려가면 체포됩니다. 제 말 들으세요. 형사님, 제가 숨어야 할 이유 없어요. 아니요, 지금은 다릅니다. 안태성이 직접 지휘 중입니다. 한편 병원 옆 골목. 구광철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경찰의 움직임을 지켜본다. 그 옆에는 대연이 건넨 자료를 훑어보는 부하가 있다. 재밌네, 경찰이랑 내가 같은 먹잇감을 노린다 이거지. 광철은 서류에서 한 환자의 이름에 시선을 고정한다. 김건수 말기 낭성 섬유증. 이 사람 간호사 예나랑 관계가 깊지 않나? 부하가 고개를 끄덕인다. 광철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간다. 그럼 낚시할 미끼는 정해졌네. 병원 내부 경찰은 전산실에 난입해 환자 기록을 복사하기 시작한다. 예나는 황급히 그 앞을 막아선다. 환자 개인정보입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형사 한 명이 비웃으며 말한다. 그 환자들이 불법 치료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순간 예나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온다. 김건수 위치 확보. 살리고 싶으면 혼자 와. 발신자는 구광철. 예나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인다. 하지만 경찰과 소정에게 알리면 건수의 목숨이 위험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빠져나간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 반지훈과 소정이 계속 언쟁을 이어간다. 당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죽이는 게 아니라 보내는 겁니다. 그 말 재판장에서 통할 것 같습니까? 소정의 발걸음이 잠시 멈춘다. 그 순간 무전기에서 부형사의 목소리가 들린다. 반지훈, 목표가 이동 중이다. 지금 잡아. 반지훈의 표정이 굳어간다. 병원 외부 예나는 광철의 부하들이 기다리는 차량으로 향한다. 차 문이 열리자 건수가 뒷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입에는 산소 마스크, 팔에는 링거줄. 예나가 뛰어들려는 순간 부하 하나가 길을 막는다. 따라와. 광철 형님이 얘기 좀 하재. 그 시각 병원 주차장. 반지훈과 소정이 동시에 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는다.
발신자 양신부. 소정아, 건수가 납치됐다. 순간 소정의 눈빛이 번쩍인다. 광철. 반지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는다.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위치를 알려주세요. 같이 갑시다. 형사님, 이번엔 절 막지 마요. 소정은 팔을 뿌리치고 달려나간다. 광철의 아지트, 지하 창고. 불빛 하나 없는 공간에 건수가 의자에 묶여있다. 광철은 천천히 그 앞에 앉아 말한다. 내 동생,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 같더라. 건수는 힘없이 숨을 고르며 말한다. 제발 예나한테 손대지 마.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소정. 그 뒤를 쫓아오는 경찰차와 광철의 SUV가 동시에 나타난다. 서로를 의식하며 속도를 높이는 두 세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소정의 차가 점점 속도를 올린다. 반지훈은 무전기로 소정의 위치를 확인하며 중얼거린다. 제발 무모하게 굴지 마세요. 그러나 그의 표정 속에는 형사로서의 의무와 한 여자를 지키고 싶은 감정이 뒤엉킨 혼란이 서려 있었다. 지하 창고의 한가운데 조명이 번쩍 켜진다. 건수 앞에는 작은 테이블, 그 위엔 약병 2개와 녹음기가 놓여있다. 광철이 손가락으로 약병을 툭 치며 말한다. 하나는 고통을 끝내줄 약이고 하나는 그냥 포도당이야. 내 동생이 오면 직접 고르게 해줄 거다. 건수의 눈이 커지지만 숨이 가빠져 말을 잇지 못한다. 그 시각 예나는 골목 끝에서 광철의 부하에게 이끌려 창고로 들어온다. 문이 쾅 닫히는 순간 광철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본다. 환영한다, 예나 양. 너랑 거래 좀 하자. 건수를 풀어줘요. 풀어주지. 대신 내가 소정이 하는 일을 전부 인정하는 영상 하나 찍어줘. 예나의 손이 떨린다. 그건 안 돼요. 그럼 건수는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거다. 병원 근처 도로 소정의 차와 반지훈의 차가 나란히 달린다. 무전기에서 부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반지훈, 안태성 대장이 직접 현장으로 이동 중이다. 내 위치로 곧 합류한다. 반지훈은 무전기를 꺼버린다. 그리고 소정을 향해 창문을 내리고 소리친다. 멈춰요. 그 길로 가면 경찰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소정은 고개를 저으며 속도를 더 올린다. 광철은 예나 앞에 태블릿을 꺼내놓고 화면에 소정의 사진과 환자 기록이 빼곡히 뜬 폴더를 연다. 이 자료 경찰이 손에 넣으면 내 동생뿐 아니라 소정이도 끝이야. 어떻게 할래? 예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말한다. 내가 찍을게. 대신 건수는 당장 풀어줘. 광철의 미소가 깊어진다. 역시 혈육은 못 이기지. 창고 외부 소정이 차를 세우자마자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 순간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들이닥친다. 안태성이 차에서 내려 손짓한다. 우소정, 현행범 체포다. 순간 소정은 반지훈의 차가 골목으로 막아서는 걸 본다. 반지훈이 소리를 지른다. 나를 믿어요. 지금 들어가면 광철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소정의 눈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형사님, 제가 아니면 건수는 못 구해요. 광철은 태블릿 카메라를 켜고 예나를 의자에 앉힌다. 소정이 의사가 환자를 죽였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그 대사를 읊으라고 강요하는 순간 밖에서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진다. 소정이 뛰어들어오고 동시에 반지훈이 뒤따라 들어온다. 광철은 비웃으며 박수를 친다. 좋아, 형사까지 오셨네. 오늘 밤 진짜 잔치구만. 안태성의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골목 양쪽을 봉쇄하고 기자들까지 몰려든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가 퍼진 것이다. 플래시 세례가 번쩍이며 마치 소정이 범죄 현장에서 잡힌 듯한 그림이 완성된다. 광철은 만족스럽게 담배를 문다. 이거면 서로 필요한 거 챙긴 셈이네. 소정은 반지훈을 바라본다. 이게 경찰이 원하는 정의입니까? 반지훈은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수갑을 바라본다. 멀리서 양신부가 달려오며 외친다. 소정아. 그 목소리 속에서 소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결국 광철의 계획대로 우소정은 세상 앞에 살인 의사로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광철조차 예상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회 메리킬즈 피플은 더 위험한 거래와 충격적인 폭로로 돌아옵니다.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